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텍은 그 최고의 그 AR 핵심 기술인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것 중에 이제 제일 주력 사업은 아까 그 엘코스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칩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어지러움이나 광학 왜곡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라운텍에서 그 생산하고 있는 엘코스 제품과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텍은 그 홀로그램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 여기에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홀로그래픽 이 기술이 사실 그 제가 아는 분이 이거를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쉽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서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라운텍은 이 기술을 홀로그래픽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2023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에 이런 HUD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라운텍은 스마트 안경 핵심 부품을 10년 이상 꾸준히 개발한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약간 적자를 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애플에서 기기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점점 기기가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몸에 착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고 가벼워질 텐데 이럴 때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더 초소형으로 제작이 돼야지만 그 작은 그 웨어러블 기기에 착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운텍 같은 경우는 그 삼성에서 이매진을 인수할 때 이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걸 한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라운텍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삼성도 XR 시장을 겨냥을 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걸 인수한 것 같은데 이런 좀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좋은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라운텍 공부해볼수록 어쨌든 주가도 되게 좋았고 예, 지금 끝났습니다. 네. 예, 주가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은 안 돼. 더 좋을 것이다. 네. 더 좋을 것이다. 혹시 결승에 올라가면 네. 좋았고 다음에 말을 좀 그럼요.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는 이따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세스. 네, 그 자리에서 네, 괜찮으신가요?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드리면 되는데요. 안 띄워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괜히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세스를 쭉 뭐 적은 자료나 찾아보시면 결국 핵심 기술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작은 아이들을 자동화시켜서 정밀하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 하나. 그게 소자나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솔더볼이나 두 번째는 레이저로 미세한 것들을 커팅하거나 마킹하거나 구멍을 뚫는 건데 그 중에서도 커팅 기술이 되게 뛰어납니다. 특히나 코세스는 유일하게 그 공명 커팅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지금도 언제 애플 관련돼서 수준 뉴스가 나왔지만 이전에 에어팟 제품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세스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라인업에 삼성의 버즈에도 이 제품의 라인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무선 이어폰이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뭐 스마트 글래스든 계속 작게 나와야 되고 유리한 곡선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이 회사의 레이저 커팅 기술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장기적인 성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되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도 소자가 되게 미세해지고 마이크로 OLED든 마이크로 LED든 소자가 되게 작아지는데 그 작아진 거에서 불량률을 잡아내는 거나 아니면 리페어하는 거나 아니면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볼 어태치 기술이 뛰어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또 계속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게 우주항공이든 2차 전지 쪽이든 그다음 반도체 쪽이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기 쪽이던 계속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지금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 나온 2차 전지 관련 수주 규모가 대략 한 4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 매출 규모가 한 700억, 800억 되는 규모인데 그 두 계약 두 건만 해도 400억이 넘고 그 대표의 말로는 23년 이후부터는 대략 여기서만 1000억 가까운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한 400억 넘는 규모의 매출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장비는 그 2차 전지 셀의 그 스태킹 턴키라 그래서 2차 전지에 있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이렇게 그 많은 것도 있고 스태킹하는 거라 그래서 많은 거는 이제 다른 거고 얘네가 한 건 이제 스태킹이라서 적층을 이렇게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적층하는 거를 턴키로 이제 그 자동화 공정 장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어디가 납품, 북미항이라고만 하지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쪽에서 장비를 만들어낸 걸로 봐서는 기술력을 제법 갖추고 있는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프를 남기시고 훌륭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리소님도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셨고 제가 이 종목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설명만 들어도 대충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그런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 바로 올려주시고요. 올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하셔도 좋고요. 라운텍 아까 아리소님 설명해 주셨을 때 자동차용 HUD 네. HUD가 그 이렇게 우리가 운전석에 보면 헤드업 네, 이렇게 나오는 네, 거 그거죠. 그게 홀로그래픽 기술로도 재현이 가능하다. 네,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런 식으로 재현이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지금은 전투기나 그런 전투기나 항공기 시스템에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좀 정면에서 떠오르는 그런 외부 상황이나 이런 계기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점들이 좀 있나 봐요. 뭐 계기판의 밝기가 좀 균일하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빛의 투과율이 낮으면 계기판이 좀 밝기가 균일하게 조절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하려고 지금 라운텍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장점만 어필하셔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렇게 단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계기판 밝기가 조절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거는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단점은 아니고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는 HUD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네, 그 내용이셨습니다. 코세스 아까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곡면 커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유선형이나 그쵸. 소형화되는 그런 곡선 디자인도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이신 거죠? 레이저 커팅. 그 부분을 애플에서도 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 그 기술로 만든 게 에어팟 버즈의 단점만 보다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뭐 원천적인 거의 기술에 어떻게 보면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솔더블 어태치 요거를 응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되게 많다. 네. 그런 장점. 결국 뭐 모듈이나 전자제품과 관련된 기기들에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특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다음에 부분은 프로텍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의 회사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되게 좋아서 프로텍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프로텍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런 또 정보도 주셨습니다. 투표 30분 투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예상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나왔죠? 와, 라운텍. 오, 이야.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좀 남성층이 좀 많이 들어오셨나요? 혹시 우리 여성분들 많이 나가셨나요? 다음부터 치마를 입고 와야겠다.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하고 입술도 바르고. 근데 그 아리소님의 그 진정성이 단점을 그 짧은 시간에도 어필을 하시면서 단점 보완을 위한 이런 기술을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많이 좀 투표를 영양도 잠밑발이었어.
아, 이게 없어지니까 1대1로 붙으니까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이번 4강전은 라운텍 대 코세스의 대결은 라운텍의 승리로 라운텍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맥스트 대 4x4. 요것도 종목이 박빙이죠. 준비되신 순서대로 불조판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죠? 네네, 거기 올려져 있을 거예요. 아까에 이어서 계속 이어갈게요. 네, 맥스트 센서 퓨전 슬램이라고 있는데요. 요 슬램이 뭐냐면 슬램덩크가 아니고요. 이제 로봇이나 이런 기계들이 이렇게 외부의 도움 없이 센서만으로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장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맥스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요 슬램은 카메라랑 요런 이제 관성 측정 장치로 함으로써 뛰어난 이제 기술, 슬램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에서 이제 계속 상당히 중요한 거를 할 수 있고, 요 이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내비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요 측정, 관성 측정 장비를 같이 사용해서요, 디바이스의 움직임을 높은 정확도로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런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공간 기반 AR 콘텐츠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맥스버스라고 합니다. 이게 맥스트에서 나온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현실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강현실로 현실 세계랑 이어진 개방형 XR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누구나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할 수 있고, 그 누구나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공간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공간에서 VR, AR 클라이언트들이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막 어떤 전문가들만 이렇게 하고 내 고객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이제 VR이나 XR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사업적인 확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의 이런 3D 재건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현실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윤택님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들어서 나의 아바타가 거기 서 있고, 그리고 실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AR로 띄어서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사무실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이런 거를 만드는 구축 M들을 공간의 제작 도구를 바로바로 이런 얘들이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촌 한옥마을이랑 국립기념관, 종로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이게 공간 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가서 보듯이 그런 것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트 VPS라고 해서 이거는 영상 인식을 통해서 이제 GPS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GPS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도 위치를 측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계할 수 있는 맥스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폰이나 뭐 글래스, 로봇, 드론 등 실내외 구분이 없이 식스도프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아래 상하 좌우 전부 다 자세를 측위해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AR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엑스의 넓은 그런 도서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AR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게 이런 정교한 맵들을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따닥따닥 소리 난다고 그러는 거. 네네네. 여기 소리가 마이크에 지금 들려가지고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넥스트가 이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좀 애매한 개념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래도 AR 기술에 대한 그런 응용 기술들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x4 4x4 마지막 설명을 듣고 4강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그 8강 이제 종목들을 쭉 처음에 보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결승에서 만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두 종목이 라운텍과 맥스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종목들보다는 제가 보기에 훨씬 좋은 장점들이 많아서, 의외로 또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코세스도 상당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회사 정도는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4x4 부분에서 지금 설명 들어가신 건가요? 네. 네네네. 4x4 부분에서 뭐 이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저는 넥스트랑 4x4를 아직도 비중 높게 많이 들고 있어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지금
손실을 경험하고 슬프다. 비중이 좀 들어가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네. 대표님 줄이라 할 때 줄이지도 않았어서 아, 저는 그냥 한번 들고 가면 계속 들고 가는 편이라 되게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그 AI 관련주들이 많이 언제 주가가 오르면서 대부분 이제 텍스트 쪽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음성 쪽이 나왔잖아요. 네. 셀바스 AI가 대표적으로 이제 음성과 관련된 AI죠.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x4를 많이 접근을 하고 공부를 초반에 했던 것 같고 어차피 이쪽 영상이나 이미지 쪽은 딥러닝 학습이 되려면 저작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 지적 자산이 엄청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4x4가 뭐 우리나라 유일하게 초과질 영상을 제작하고 이미지도 셔터스톡 아까 말한 키버스톡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큰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그 처음에 상장할 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회사가. 이유가 유일하게 메타버스 회사 중에 매출이 많이 나요. 네, 흑자를 보이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 다음에 JF에서 투자를 했다는 게 되게 컸는데 그 상장을 하고 나서 확 꼬꾸라졌어요, 매출이. 오히려. 매출이 확 꼬꾸라진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컨텐츠 제작 건수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을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컨텐츠 제작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매출에 그 부분이 확 꺾이면서 사실 매출이 줄었고 올해 1분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큰 매출 증가가 있는 걸로 아까 표에 잠깐 나왔는데 네. 나오고 있어서 실적 부분 2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그 주가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 거래량이 적은데 계속 그 거래량 적은 거래량으로 살살살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유통 주식수도 사실은 뭐 한 7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뭐 30초가량 남았는데 지금 설명을 마치셨습니다.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떨어지길 바라는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신 거죠? 아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오히려 반대로 어디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투표하신 경향이 많아요. 노렸을 수도 예. 10분 동안 팍 그럴 나갔어. 수도 역으로 노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화술이 상당하세요 지금. 네, 굉장한 지금 실력자가 지금 나오셨습니다. 투표 올려주시고요. 네, 자, 넥스트 4x4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넥스트 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앵스트. 네, 앵스트 우리 앵삼님이 안 계셔서 다음에 그 허스키 보이스로 한번 또 듣고 싶긴 한데 앵삼님 혹시 뭐 보고 계시면 코멘트 한번 남겨주시죠. 넥스트란 한 줄 남겨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넥스트란 이동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넥스트란 짜증나. 왜 짜증이 나죠? 손실? 왜 그러시- 손실 안 보셨잖아요. 손실 없지. 받지. 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주식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걸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가 지금 주가 흐름이 사실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저도 좀 의아스럽고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에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도 심지어 준비를 했는데 조금 약간 의아스러운 좀 분위기가 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 제 개인적인 뭐 사견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리긴 하는데 넥스트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좀 많이 엮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공간 그 컴퓨팅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이런 AR 어플리케이션들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AR 강자가 사실 넥스트잖아요. 그래서 넥스트가 그런 강점이 좀 있을 것 같고 4x4는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어필이 됐어요. JYP 이 엔터와도 상당히 밀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지식재산권 그리고 어떤 엔터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컨텐츠 너무 압도적이네. 네, 이런 것들이 또 4x4를 통해서 또 구현이 되지 않을까. 너무 일방적인데요, 지금 넥스트가 92대 8. 아, 그래요? 네, 너무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넥스트 비중이 나는 넥스트 끝났어. 그냥 이건 마감해도 돼. 마감할게요. 아,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마감해도 돼. 압도적이라. 어떻게 할 네. 수가 더 없어. 해도 의미 없어. 네,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결과가 4강전에서는 라운텍이 올라갔죠? 라운텍이 한번 그 올라가고 승점 체크 잘해주세요.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리고 넥스트 넥스트가 네,
결승전으로 이제 라운텍과 맥스트까지 대망의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요 1분은 종목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주식 이래서 사야 된다. 여러분들 말 선수들 말을 듣고 사진 않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현명한 살 돈이 투자자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각자가 책임질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 마지막 1분을 불태워 주십사. 자, 이 종목 꼭 사주십시오라는 그런 느낌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마지막 어필. 이건 순서 혹시 본인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이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두 분 중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텍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다. 1분 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시면 카운트 할게요. 시작. 네. 제가 아까 잘못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라운텍 그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코넥을 잠깐 헷갈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그 웨어러블 기기는 어쨌든 크기가 작아지고 안경처럼 쓰게 만드는 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기기는 발전할 것 같고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이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너무 전망이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라운텍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광학 기술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에도 포함이 되고 또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낙수 효과도 제대로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아무튼 메타버스와 XR 기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네.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넥스트죠? 네. 넥스트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시작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라운텍이 이렇게 열심히 기계를 만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누가 만듭니까? 맥스트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 말 누가 했느냐? 김 대표님. 김 대표님 포트에 맥스가 있냐 없냐 마이너스인데도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야. 치트키를 쓰다니.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라이브 때 말씀하셨던 건 넥스트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을 못한 것 중에서 이제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이제 맥스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매출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겠어. 근데 누가 옆에서 알려줘야 돼. 이걸 누가 해준다고? 맥스 AR 기술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조이고 여기서 피치는 요 정도만 딱 해줘라. 이거를 해주는 게 바로 누구든지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AR 기술을 가진 게 바로 맥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는 이제 계속해서 이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이 플랫폼에서 큰 역할을 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망의 메타버스의 마지막 왕자에 오를 종목이 이제 선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해 주십시오. 라운텍과 넥스트. 맥스 최고 라운텍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진행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여러분들 계좌 잔고를 보고 투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그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라운텍 없어. 그럼요. 선수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소 좀 편향된 자기 계좌 위주의 좀 투표를 하신 것 같아서 나 라운텍 찍었다. 찍어주십시오. 자, 내가 물론 샀지만 이 종목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하시면 과감하게 다른 종목도 한번 눌러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지금 20 투표 나왔습니다. 21번 눌러주십시오. 자, 저도 누르겠습니다. 자, 저도 눌렀습니다. 글로벌이냐 우물한 개구리냐. 저도 사실 맥스트 사실 뭘 섣불리 해도 샀다가 한번 좋습니다. 물렸어요. 그래서 맥스트에 크게 물려있어. 약간 좀 화상을 입은 5대5야. 라운텍 아까 아리소님께서 8방 메인이다. 라운텍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광학 여기 다 안 끼는 데가 없이 라운텍이 2호인데? 다양성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셨고 넥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겠느냐. 영업이익률로 하면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지만 아직 매출은 거기에 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네. 투표를 좀 종료해볼까요? 네, 지금 59명이 실시간 지금 참여자로 계신데 33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요? 네,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는데 결과는 아리수. 우와 우리 아리소님께서 첫 출전에 우승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7대 16인 거예요, 이러면. 와 진짜 목뱅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주신 우리 선수분들께 우리 박수로
네, 감사의 박수로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셔서 다음에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종목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